오늘은 디비전 3 세트인 코드포스 라운드 690이 있었고요. 그럼 A번부터 2번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A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열 A가 주어집니다. A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열 A랑 수열 B의 관계가 주어져요. 그리고 수열 B가 주어집니다. 수열 B라는 게 뭐냐면 그 수열 A를 보고 폴리카프가 칠판에다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 A를 재배열해가지고 써놓은 게 수열 B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냐면 A라는 수열이 있으면 그걸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떼어서 홀수 번째는 왼쪽에, 짝수 번째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게 수열 B입니다. 이렇게 어떤 n 길이가 n인 수열 B가 주어졌을 때 A를 복원을 하는 문제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 칠판에 적혀있는 이 수열이 원래 수열과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펜 어딨지? 알겠다. 예를 들어 이게 원래 수열이 31415고이죠? 이거를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 이런 식으로 배열한 게 이 위쪽에 B라면 B에서 A로 만들려면 맨 앞에 있는 건 1번에서 온 거고 이게 2번에서 온 거고 이게 3번에서 온 거고 세 번째에서 온 거고 이게 네 번째에서 온 거고 다섯 번째에서 온 거고 이런 식으로 맨 앞에부터 맨 뒤에서부터 한 글자씩 잘라서 A를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맨 앞에서부터 포인터 하나, 맨 뒤에서부터 포인터 하나를 만들어서 가운데 쪽으로 좁혀가면서 원래 A 수열을 복원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어떤 A라는 수열을 받고 그리고 A라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칠판에 적혀 있는 수열이죠. 그러니까 칠판에 적혀 있는 수열을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한 칸씩 좁혀가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한 칸 남아있으면 홀수 개면 가운데 한 칸 남죠. 그리고 짝수 개면 가운데 두 칸 남거나 안 남아요. 그런 경우를 따로 처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last year substring. 이 문제는 어떤 스트링 s가 주어지고 그 스트링 s에서 i번째부터 j번째까지를 자르고 싶대요. 그러니까 어떤 i번째부터 j번째까지를 없애고 싶고 그 연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자르고 남은 부분이 2020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20을 만들려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남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한 개 이상을 연속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안 잘랐을 때 자르고 난 스트링이 2020이 되는지 그거를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n이 별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t가 1000이라서 n제곱짜리 알고리즘을 돌리면 조금 곤란하진 않겠는데 그렇게까지 만만한 숫자까지는 아닌데 n제곱짜리 알고리즘 돌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째부터 몇 번째 자르는 걸 모든 IJ에 대해서 해보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라면 어떤 이런 스트링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일부를 자른다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은 그 자르기 이전 부분이랑 자른 다음 부분,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몇 글자 그리고 맨 뒤에서부터 몇 글자를 봤을 때 이렇게 합쳤을 때 그게 2020이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맨 앞에서부터 몇 글자 안 봐도 돼요. 왜냐면 2020은 네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게 앞에 몇 글자가 있고 뒤에 몇 글자가 있는지에 대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 2020이 뒤에 전부 다 있는 경우 2020, 20, 20, 2020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맨 앞에서부터 몇 글자, 맨 뒤에서부터 몇 글자를 따졌을 때 2020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5가지 중 하나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린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 각각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을 문자열 앞에서부터 이 부분을 문자열 뒤에서부터 매칭을 시켜서 그 답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맨 앞에서부터 2020이랑 일치하는 게 몇 글자인지 그리고 맨 뒤에서부터 2020이랑 일치하는 게 몇 글자인지를 각각 세서 그 합이 4 이상이면 그러면 그 2020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yes를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문제 C, 유니크 넘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수 x가 주어졌을 때 5개나 풀었다고요? 글쎄요. 마지막 이거는 네. 그 끝난 다음에 푼 거지만 어떤 양수 x가 주어졌을 때 그 어떤 그 다른 양수 어떤 양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양수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 자릿수의 합이 x고 그리고 모든 자리가 각각 다 달라야 된대요. 그런 가장 작은 아니 네, 그런 가장 작은 양수 하나를 찾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1, 2, 3, 4가 있어요. 1, 2, 3, 4라는 수가 있으면 이거는 n은 10이고 그리고 n은 10인 것들 중에 1, 2, 3, 4가 제일 작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양수가 있고 그거를 그게 n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가장 작은 양수를 하나 찾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그 t는 테스트 케이스 개수는 50개까지 그리고 그 x는 1부터 50까지 나오는데 노가다로 배열 채웠다고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네, 최대 9니까 그 45번까지 45번까지 그냥 네 F1은 1이고 점점점 F9는 9고 F10은 19고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되죠. 안 될 거 없어요. 뭐 45개밖에 안 되는데 100 미만 소수 구하는 건 보통 손으로 채운다고요? 저도 보통 구글링을 합니다. 그건. 뭐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숫자가 최대 그 9글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린 항상 이거를 그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작은 수를 먼저 쓰고 큰 수를 나중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을 이렇게 쓰지 이 1을 쓰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구중품은 안 할 거예요. 비트마스크로 풀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니 구중품으로 짜도 안 보여주셔도 돼요. 굳이. 일단 0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0이 들어가면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0, 1, 2, 3, 4, 5, 6, 7 0 빼고 1, 2, 3, 4, 5, 6, 7, 8, 9까지 각각의 자리를 비트마스크로 0, 1, 0, 0, 1, 1, 0,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이 비트 조합에서 0, 0, 0, 0, 0, 0, 0에서부터 1, 1, 1, 1, 1까지 다 해보면 512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거를 전부 다 해서 4중포문까지 짰습니다. 뭐야 이게 아니야. 저 선생님 아니 그래서 이렇게 512가지를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해봐서 모든 값들 중에 n이랑 일치하고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을 출력을 하면 돼요. 512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사실 그냥 네, 그냥 구중품은 해도 돼요. 50줄만 쓰면 된다고요? 제 거 30줄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인덴트 없는 50줄에 아 정말 아니 스위치로 닌텐도 스위치 말고 스위치로 1부터 50까지 쭉 달아놓을 거예요? 배열 한 줄이면 된다고요? 이거 알고리즘 방송 맞죠? 아, 나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저 좀 이따가 코로나 때문에 출장 취소되는 기념으로 전염병 주식회사 할 거거든요. 아, 좀 이따 봅시다. 그래서 문제 D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아, 구중품은 짜고 계세요. 저는 구중품에 관심 없습니다. 자, 문제 D. 이거 보세요. 구중품은 이렇게 느려요. 예? 제가 문제를 다 설명하고 넘어가는 동안 다 짜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폴리카프가 어떤 배열 A를 가지고 있고 그 배열 A에서 어떤 연산을 최대 n번까지 하는데 그 연산이 뭐냐면 예제요? 여기 최대 n번까지 하는데 n번 하는데 그 연산이 뭐냐면 어떤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그걸 없애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없애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더하는 게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이랑 2를 그러니까 합치는 거죠. 어떤 수 두 개를 골라서 3이랑 2를 골라서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치는데 우리는 이 배열 위에서 뭘 하고 싶냐면 이 배열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같은 숫자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최소 몇 번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같은 숫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 배열을 뭐 X, X, X라고 이렇게 X 3개로 바꿨어요. 이렇게 X 3개로 바꿨으면 이게 N개라고 할 때 그 X 3개로 바꿨으면 X 3개로 바꾸는데 걸리는 연산 횟수가 몇 번일까요? X가 3개면 그러면 N-3번이겠죠. 왜냐면 세 개 빼고 전부 근처에 합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3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몇 개가 되게 할 때 배열이 그때 연산을 몇 번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구중포문 자꾸 생각나. 너무 헷갈려. 아까 앞에 구중포문이 자꾸 생각나서. 그 다음이 뭐였지? 그래서 우리는 세 칸 남기고 다 지우려면 n-3번 연산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xxx 세 개로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xxx 세 개로 만들려면 우리는 인접한 것들만 합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배열이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x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x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x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합쳐서 x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합쳐서 x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합쳐서 x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1, 2, 3, 4를 더하는데 막 우리가 뭐 x는 7이다. 그때 우리가 1, 2, 3, 4, 1, 2, 3, 4까지 더해봤는데 이게 6에서 끊기지도 않고 4를 넣으면 넘어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x를 만들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조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이거를 앞에서부터 x, x, x 이런 식으로 다 끊을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가능한 x라는 걸 어떻게 찾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가능한 x. 가능한 x라는 건 우리는 앞에서부터 특정 몇 개의 합을 가능한 x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앞에서부터 특정 몇 개의 합이랑 그 다음에 특정 몇 개의 합이랑 그런 식으로 같아야만 x, x, x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특정 몇 개의 합을 가능한 x의 범위로 볼 수 있고 뭐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1번부터 1번에서부터 2번, 1번에서부터 3번 이런 거를 각각 x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1번부터 n번까지라고 하면 그거는 전부 다 합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하나로 합치는 게 이 마지막 경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총 n가지 방법으로 합치는 경우의 수를 찾게 되죠. 이렇게 n가지 방법으로 합치는 수를 찾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처리를 하려면 그거는 또 시간이 n만큼 걸리니까 n제곱 만에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아니 구중포문 때문에 지금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제발 복부 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모든 가능한 그 첫 번째부터 그 몇 번째까지의 조합에 대해서 그 가능한 x를 전부 만들어서 그 x에 대해서 이 배열이 통과가 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n 곱하기 n만에 되는데요. 이걸 좀 줄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나오지? 약수 개수가 약수 개수가 루트 n 정도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적당히 큰 약수 큰 수 x요. 그게 n의 3분의 1 정도였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합에 대해서 이거의 약수에 대해서만 따져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가능한 x의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엄청 더 많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n이 아니라 그 전체 합의 3분의 1이니까 3000 곱하기 10의 5제곱이니까 그 10의 8제곱 정도네. 10의 8제곱에 3분의 1 정도면 뭐 그렇게 네, 3분의 1 정도 나오죠. 그러면 뭐 좀 더 빠르네요,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대단히 빠르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n의 약수에 대해서 그 어떤 전체 합의 약수에 대해서만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빠릅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close tuples 문제인데 이 문제 2원 2투라고 해놓고 입력 포맷도 다르고 출력도 다르고 입력은 항상 K는 2, M은 3이라고 이지 버전에는 나와 있는데 아, 하드 버전에는 이지 버전에는 그 부분을 입력을 안 받아요. 하드 버전에는 그걸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드만 볼게요. 하드만 보고 나중에 이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부터 n까지의 정수가 있고 1부터 n 사이의 정수로 되어 있는 배열이 있고 그 배열 위에서 특정 몇 개를 고르는 튜플의 개수.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그 몇 번째 수를 K개를 M개를 골랐을 때, 네, M개를 골랐을 때 그거의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 K 이하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1, 2, 4, 3이 있으면 뭐 이 중에서 뭐 1, 2, 3 골랐을 때 K가 2하고 2, 3, 4 골랐을 때 K가 2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조건 위에서 우리는 그 이 가능한 M개 튜플이 몇 가지 나오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M개 튜플이라고 하니까 좀 그리고 임의의 뭔가를 고른다고 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좀 다시 쓰면은 이걸 그냥 정렬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튜플이라는 게 순서가 별로 순서가 딱 한 가지만 고려한다는 걸 그러니까 중복되는 다른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걸 정렬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렬해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1, 2, 3, 4라고 있으면 이 사이에서 그 n은 아니 그러니까 k는 2하고 그리고 m은 3인 그러니까 세 개를 골라서 고르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원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원에서는 항상 k가 2고요. 그러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이가 항상 2고요. 2 하면 되고요. 그리고 m은 항상 3입니다. m이 3이라는 건 세 개를 고르는 튜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하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m이 10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튜플을 100개짜리 튜플까지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생긴 거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끔찍하진 않으면서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수가 들어오면 일단 이걸 한번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하면은 1, 1, 2, 2, 3, 4, 5, 6, 8, 9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세 개를 고르는 게 좋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중복되게 안 고르냐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복 체크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K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K는 3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특정 시작점을 골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튜플의 첫 번째 항을 먼저 골라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튜플의 첫 번째 항을 골랐으면 나머지 두 개를 어디서 골라야 하는지의 범위가 나와요. 범위는 K는 3이니까 여기까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머지 세 개를 고르는 방법을 이렇게 다섯 개 이후로 5개가 있으니까 그 5개 중에 3개 고르는 조합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튜플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이 어딘가를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체크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딘가를 매번 앞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시간 초과가 나거든요. n 제곱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찾을 때 이 맨 앞부분이 단조 증가한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시 여기서 걸리죠. 왜냐면 여기까지 가면은 K가 3이니까 여기까지 못 가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2로 갔을 때 여기서부터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을 여기서부터 옮기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 걸리죠. 그러면 왼쪽 걸 움직이는 거랑 오른쪽 걸 움직이는 거랑 각각 오더 n만의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가능한 시작점에 대해서 가능한 끝점을 구해놓고 그 사이에서 n개 중에 m개 중에 k개 고르는 콤비네이션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점을 고정하고 한 칸씩 옮겨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일종의 투포인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투포인터 외에도 그냥 이거 바이너리 서치로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로 그 다음 번으로 갈 부분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인 게 그래서 콤비네이션은 어떻게 구하냐? 콤비네이션은 우리가
이거를 그 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식이. 근데 이 식을 그대로 다 구하면요. 이게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연산 횟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100, 그 m은 100이고 그리고 우리 이거 하려면 그 페르마 소정리 써야 되거든요. 근데 페르마 소정리 쓰면은 그거 그 막 32비트까지 따지면 그 곱하기 32 정도 해가지고 그 우리 이쪽에 그 n은 10의 5제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곱하면 그 10의 8제곱보다 더 연산횟수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틀리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 시간 초과가 나오는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항계수 구하는 부분을 DP로 처리를 해야 돼요. DP로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캐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번 구한 이항계수를 다시 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DP로 처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 부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이항계수를 구해서 더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왜 생각 안 하고 문제 풀기 경쟁을 하고 계세요? 아니 무슨 생각 덜 하고 풀면 어디서 상 줘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니 43, 44, 45 따로 만들어 놓은 게 더 웃겨. 이게 뭐야? 이게 정인가? 아니 여러분 가서 하이퍼 토마토나 푸세요. 아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아니 아니 왜요? 비트마스크 왜요? 아니 비트마스크에 문제 있어요?
아, 정말. 아니, 비트도 9개밖에 안 되는데. 비트 마스크로 풀어야지. 아니, 형배나 손질 없어요. 없어요. 투어리스트도 저렇게 씁니다. 아니, 아니, 100000007이라고 쓰는 게, 아니, 0 하나 더 들어갔다. 100000007이라고 쓰는 게 더 읽기 힘들어요. 그니까 저거 말고 9982-4435-3을 씁시다. 9982-4435-3이, 9982-4435-3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수라고요. 아, 모르겠다. 질문 받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무슨 당하냐고요? 아니요. 스스로 생각해도 개소리라서.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 헛소리를 못 올렸단 말이에요. 노래방 갈 일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올릴 일이 없어요. 뭐 방송은 자주 산으로 가는데 이제 전염병으로 갑니다.